매일 아침 식탁에 오르는 우유. 그런데 전지방 우유가 좋을까요? 아니면 저지방 우유가 더 나을까요? 이거 정말 오랫동안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셨을 질문인데 오늘 저희와 함께 그 답을 한번 찾아 깊이 들어가 보시죠. 오늘 저희가 들여다볼 자료는요. 그 케어유 뉴스 김영래 편집장님의 아침마다 지혜 144번째 컬럼입니다. 네, 매일 아침 시니어분들께 꼭 필요한 건강 정보를 전해주시는 그런 코너죠. 이 컬럼을 바탕으로 해서 우유 지방 논쟁의 핵심이 대체 무엇인지, 또 특히 우리 시니어 여러분의 건강관리 측면에서는 어떤 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우유지방 논쟁이 생각보다 이게 뿌리가 깊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지방 우유가 뭐랄까 당연히 더 건강한 선택이다 이렇게 여겨졌었죠. 그 시작은 한 1960년대 이후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당시에 이제 포화지방 섭취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인다. 그리고 이게 또 심장병 위험을 증가시킨다. 뭐 이런 연구 결과들이 속속 발표되기 시작했어요. 네네. 그랬었죠. 네, 이런 연구 결과들이 이렇게 쌓이다 보니까 뭐 자연스럽게 정부 보건기구나 전문가 단체들에서는 지방 함량을 낮춘 거, 그러니까 저지방이나 무지방 유제품을 아주 적극적으로 권장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지방, 특히 포화지방이 동맥경화를 유발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컸기 때문이죠. 그래서 수십 년 동안은 우유는 저지방으로 마시는 게 건강 상식이야 이런 인식이 아주 강하게 자리 잡혔던 겁니다. 뭐 마트 유제품 코너만 가봐도 저지방, 무지방 제품 엄청 다양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게 다 이런 배경 때문이었거든요. 맞습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저지방 딱지 붙어 있으면 왠지 모르게 이거 더 건강할 것 같다. 좀 죄책감 없이 마실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 오랫동안 해왔던 것 같고요. 그런데 말이죠. 최근 몇 년 사이에 나오는 연구들을 보면 이야기가 좀 달라지고 있다는 거죠. 바로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우리가 거의 뭐 진리처럼 믿어왔던 그 상식에 약간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정확합니다. 최근 영양학계의 흐름을 보면요. 큰 변화가 감지돼요. 뭐 수만 명, 아니 수십만 명을 대상으로 수년에 걸쳐서 식습관하고 건강 상태를 추적 관찰하는 그런 대규모 코호트 연구들 있잖아요. 네, 그런 거나 아니면 관련된 여러 연구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메타 분석 결과들이 꾸준히 발표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유제품에 포함된 지방 섭취량 자체가 뭐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나 당뇨병 위험 혹은 뭐 전체 사망률 이런 것과 생각보다 뚜렷한 연관성을 보이지 않는다. 이런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지방을 마시든 저지방을 마시든 큰 차이가 없다 뭐 이런 건가요? 네, 뭐 좀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하자면 그렇습니다. 전지방 우유를 마시는 분이나 저지방 우유를 마시는 분 사이에 뭐 심장병 발병 위험이라든지 다른 건강 지표에서 그렇게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거나 있더라도 아주 미미하다는 거죠. 물론 연구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전반적인 경향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요. 유제품을 뭐 특정 질병 위험을 직접적으로 높이거나 낮추는 그런 식품으로 보기보다는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그냥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뭐랄까 일종의 중립적인 식품, 뉴트럴 푸드로 봐야 한다. 이런 관점이 점점 더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중립적인 식품이라.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 키워드 같네요. 그런데 중립적이라는 말이 조금은 모호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수십 년간 포화지방은 피해야 한다. 이런 말을 들어왔는데 갑자기 중립적이라니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거든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무엇과 비교했을 때 중립적이라는 건지 그 기준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을 주셨어요. 네. 중립적이라는 표현이 이게 모든 상황에 다 적용되는 절대적인 의미는 아니에요. 여기서 핵심은 바로 무엇과 비교하는가, 즉 대체 효과, substitution effect입니다. 연구자들이 강조하는 것도 바로 이 부분인데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평소에 습관적으로 설탕이 듬뿍 들어간 탄산음료나 뭐 과일 주스 같은 걸 마시는 사람이 있다고 해보죠. 만약 이 사람이 이런 음료수 대신에 우유, 그게 전지방이든 저지방이든 상관없이 우유를 마시기 시작한다면 어떨까요? 그건 당연히 우유가 훨씬 낫겠죠. 그렇죠. 이 경우에는 당연히 우유가 훨씬 건강한 선택이 됩니다. 당분 섭취는 줄이고 뭐 단백질이나 칼슘 같은 영양소는 얻을 수 있으니까요. 또 다른 예로 뭐 평소 아침 식사로 설탕 코팅된 시리얼, 나
신빵에 잼을 발라 먹던 사람이 이걸 대신해서 우유 한 잔이랑 통곡물빵으로 바꾼다면 이것 역시 긍정적인 변화겠죠. 이런 맥락에서는 우유가 분명히 건강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하지만 비교 대상을 바꿔보면 이야기가 좀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건강을 생각해서 평소 간식으로 아몬드나 호두 같은 견과류를 잘 챙겨 먹거나 식사 때마다 콩류나 두부, 생선,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보죠. 이런 사람한테 우유를 마시는 것이 견과류나 콩류 먹는 것보다 더 건강에 좋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오히려 몇몇 연구에서는 포화지방이 많은 유제품 대신에 이런 식물성 지방이나 단백질, 그러니까 견과류, 콩류, 씨앗류 같은 거죠. 이런 걸 섭취하는 것이 심혈관 건강에는 더 이로울 수 있다. 이런 결과도 보여주거든요. 아, 그렇군요. 결국 우유에 지방이 얼마나 들어있느냐 이 문제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전체 식단에서 우유가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우유가 무엇을 대체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유 대신에 그럼 무엇을 먹을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이라는 겁니다. 우유 자체의 성분 분석만으로는 그 가치를 온전히 평가하기 어렵다는 거죠. 식단 전체의 맥락 속에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우유 자체를 뭐 좋다 나쁘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하기보다는 내 식단의 다른 구성 요소들하고의 관계 속에서 그 의미를 파악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마치 퍼즐 조각 하나만 볼 게 아니라 전체 그림을 봐야 하는 것처럼요. 자, 그렇다면 이 새로운 관점이 특히 우리 시니어 여러분께는 어떤 구체적인 시사점을 줄까요? 단순히 뭐 전지방이냐 저지방이냐 이 문제를 넘어서 고려해야 할 점들이 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연령대가 높아지면서 신체 활동량이 좀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또 만성 질환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는 우리 시니어분들에게는요, 우유 선택에 있어서 몇 가지 좀 추가적인 고려 사항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비교 대상의 중요성하고 더불어서 생각해 봐야 할 점들이죠. 네. 첫 번째는 역시 칼로리 관리입니다. 이건 뭐 명백한 사실인데요. 같은 양이라도 전지방 우유는 저지방이나 무지방 우유보다 칼로리가 더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200ml 한 컵 기준으로 보면 전지방 우유는 대략 한 120에서 130kcal 정도인데 비해서 저지방 우유는 한 80에서 90kcal 정도 되거든요. 아, 차이가 좀 있네요. 네, 이 차이가 뭐 아주 커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기초대사량이 감소하고 또 활동량이 줄어드는 시기에는 이런 작은 칼로리 차이가 누적돼서 체중 관리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불필요한 칼로리 섭취를 줄이는 것이 좀 중요하다 하시는 분께는 저지방 우유가 더 나은 선택일 수 있다는 거죠. 네. 두 번째는 영양소의 균형과 대체 가능성 문제입니다. 우유가 물론 칼슘, 단백질, 비타민 D 이런 거에 좋은 공급원이라는 건 잘 알려진 사실이고 특히 뼈 건강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죠. 시니어분들께 골다공증 예방이 중요하니까 이 점은 분명 장점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러한 영양소들을 꼭 우유를 통해서만 섭취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칼슘은 뭐 녹색 잎채소 있잖아요. 케일이나 브로콜리 같은 거 아니면 멸치나 뱅어포처럼 뼈째 먹은 생선, 두부 이런 데도 풍부하게 들어있고요. 단백질은 뭐 콩류, 살코기, 생선, 달걀 등등 아주 다양한 식품으로 보충할 수 있고요. 비타민 D는 사실 햇볕 쬐는 게 제일 효과적이고 등푸른 생선이나 버섯류에도 들어있습니다. 즉 우유를 마시지 않더라도 균형 잡힌 식단을 통해서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유가 뭐 필수 불가결한 식품은 아니다. 이 점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다른 걸로도 충분히 채울 수 있다. 네, 마지막으로 그리고 어쩌긴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수도 있는데요. 바로 대체 식품의 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비교 대상의 중요성하고 딱 맞닿아 있는 이야기인데요. 만약 내가 우유를 마시지 않는다면 또는 우유 섭취를 줄인다면 그 대신 무엇을 먹을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건강 결과에 훨씬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칼럼에서도 언급된 것처럼 여러 연구 결과들은 유제품 지방 대신에 견과류, 콩류, 씨앗류 같은 식물성 식품에서 지방과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심혈관 질환 위험을 낮추는 데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시사합니다. 반대로 우유 대신에 설탕이 첨가된 음료나 뭐 정제된 탄수화물 간식 같은 걸 먹는다면 건강에 오히려 해가 되겠죠. 당연하죠. 따라서 우유의 종류, 뭐 전지방이냐 저지방이냐 이걸 고민하는 것보다 우유를 포함한 내 식단 전체의 질을 높이는 것, 특히
우유를 대체할 경우에 더 건강한 선택지를 고르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군요. 칼로리, 또 다른 식품을 통한 영양소 섭취 가능성, 그리고 무엇보다 우유 대신 뭘 먹느냐 하는 그 대체 식품의 질까지 생각해야 할 요소가 꽤 많네요. 듣다 보니까 우유 하나 고르는 게 너무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하지만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겠죠.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좀 현실적인 조언은 뭔가요? 네, 맞습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시거나 우유 자체에 과도하게 집착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핵심은 생각보다 간단하고 명료해요. 대부분의 건강한 성인이나 시니어분들에게 하루에 한 컵, 그러니까 약 200ml 정도 마시는 우유는요. 그게 전지방이든 저지방이든 전반적인 건강 상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습니다. 물론 특정 질환이 있으시거나 의사의 특별한 권고가 있는 경우는 예외일 수 있겠지만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렇다는 거죠. 다행이네요. 네,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아까부터 계속 강조했듯이 식단 전체의 질입니다. 매일 다양한 색깔의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고 있는지, 밥을 먹을 때 흰 쌀밥보다는 현미나 잡곡밥 같은 통곡물을 선택하는지, 콩이나 두부, 견과류, 씨앗료 같은 건강한 식물성 식품들을 꾸준히 챙겨 먹는지, 이런 기본적인 식습관들이 우유의 지방 함량을 따지는 것보다 여러분의 장기적인 건강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과일이나 채소를 한 접시 더 먹는 것이 전지방 우유를 저지방으로 바꾸는 것보다 건강 개선 효과가 더 클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더 중요하다. 네. 따라서 시니어 여러분의 경우 우유는 칼슘이나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식품 옵션 중 하나, 그러니까 식단의 보조적인 역할 정도로 생각하고 접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것은 특정 식품에 억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식품군을 통해서 영양소 균형을 맞춘 전체 식단을 건강하게 구성하고 유지하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우유는 그 큰 그림의 일부일 뿐이라는 거죠. 결국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아주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우리를 고민하게 했던 그 전지방 우유냐 저지방 우유냐 하는 이분법적인 질문 자체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었다는 거네요. 마치 숲 전체를 봐야 하는데 나무 하나에만 너무 집중했던 것과 비슷하다고 할까요? 네, 이제는 좀 관점을 바꿔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우유에 들어있는 지방 함량이 몇 %인지 이걸 따지기보다는 내 식탁 전체를 한번 쫙 둘러보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식단에 건강한 채소, 과일, 통곡물, 콩류, 견과류가 충분히 자리 잡고 있는지, 또 가공식품이나 설탕 섭취는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결국 이런 전체적인 식단 패턴이 여러분의 건강을 결정짓는 핵심 열쇠라는 거죠.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케어유 뉴스 김영래 편집장님의 아침마다 지혜 칼럼 역시 바로 이 점을 힘주어서 강조하고 있거든요. 우유 자체는 대부분의 경우 건강에 특별히 더 좋거나 나쁘다고 말하기 어려운 좀 중립적인 위치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개인의 건강 상태나 전체 식단 구성에 따라서 그 영향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요. 진짜 중요한 것은 우유라는 이 개별 식품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가 먹는 음식들의 총합, 즉 식단 전체의 건강성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칼럼의 결론을 다시 한번 빌려와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전지방 우유를 마실지 저지방 우유를 마실지 선택하는 문제에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기보다는 여러분의 식단 전체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데 집중하는 것이 훨씬 현명하고 효과적인 건강관리 방법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바로 이것이죠. 우유라는 한 가지 디테일에 갇히지 않고 전체적인 건강 그림을 조망하는 그런 넓은 시야와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유에 대한 아주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듣고 보니까 어쩌면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왔던 다른 건강 상식들 있잖아요. 이것들도 한 번쯤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혹시 다른 식품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잘못 알고 있거나 너무 단편적으로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예를 들어서 매일 아침 먹는 달걀은 정말 콜레스테롤 때문에 그렇게 걱정해야 할까요? 붉은 고기는 무조건 피해야만 할까요? 아니면 요즘 유행하는 특정 영양제는 정말 나에게 꼭 필요한 걸까요? 오늘 우유 이야기를 계기로 여러분의 식탁 위에 놓인 다른 음식들에 대해서도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면 어떨까요?
내 건강에 정말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과연 무엇인지 한번 차분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